삼성전자의 좀 전망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지? 막 이런 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네. 삼성전자로 이제 물리신 분도 많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들어갈 기회인가? 네네. 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또 우리가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맞아요. 한국인은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좀 전망이라든지 투자에 네. 대한 뷰 같은 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지점장님이 보시기엔 괜찮다 지금 정도면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60조 정도를 버는 회사죠. 정말 어마어마한 어닝이죠.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 밸류를 받을 만한 회사인가라는 물음이 항상 그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식이 떨어지고 자산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핸드폰도 조금 더 쓰게 될 것 같고 노트북도 그냥 쓰던 거 더 쓰지, PC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네.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갖고 있는 것도 팔고 싶어질 정도로 안 좋은 뉴스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상식적으로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또 좋은 뉴스만 있었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게 좋은 뉴스 많이 나올 때는 네. 오히려 조금 있다가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네. 또 나쁜 뉴스, 부정적인 게 많을 때는 조금 있으면은 또 네. 주가로선 또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네. 막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근데 나쁜 뉴스에 흔히 말해서 쌀 때 네. 나쁜 뉴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다 머리로는 알거든요. 네. 아 근데 쉽지가 않아. 맞아. 그래서 이론은 알겠어. 지난번에도 저희가 방송할 때 변동성이 좀 큰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매력적인 주식시장을 떠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절대 안 살 거야, 이러지 않듯이 네. 국내 주식시장도 정말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시려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전략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종이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오늘 제 아는 어떤 투자자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하나 네. 말씀드리면 많은 종목이 있어요. 네, 다, 이미 매수해 놓은 네, 거.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종목들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금 2,300인데 2,100까지 오고 코스닥 기준으로 620 뭐 이 정도로 와서, 그러면 뭐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다 빠져서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떤 종목이 한 6만 원 하는 종목이 5만 원을 깼다라고 하면 자기는 다른 종목들을 다 팔아서 이 종목에 다 넣고 3년간 주식을 열어보지 않겠다, MTS, HTS를 지우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결과가 더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확실한 건 그분은 대안이 있어서 장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때 나는 플랜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불안감이 없고요. 요건 지금 아주 단순한 예지만 네. 그 종목을 뭐 A 종목은 얼마, B 종목은 얼마 했을 때 다른 종목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쪽으로 모은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으신 분은 네.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결국에는 긴 재테크의 호흡 속에서는 승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전 처음에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만약에 하나의 종목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른 종목 다 정리해서 하나로 몰빵하겠다라는 네. 전략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되게 불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다 그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건 첫 번째 눈에 보였던 거고 네. 근데 그 뒷면 이면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뭔가 대비책 나름의 이게 네. 옳건 그르건 네. 자신만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좀 이런 편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오르면 오른 대로 좋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되니까 그것 또한 나쁘지 않고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주식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불안하다가
아 나 진짜 안 해 이제. 네. 뭐 이렇게 나가셔서 아주 훌륭한 재테크의 무기 하나를 잃어버리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있으신 분은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되면 나는 국내 주식을 다 팔아서 나스닥 100에 완전히 다 들어갈 것이다. 사실 나스닥 100에 투자했는데 10년 후에 지금보다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상당히 확률상, 네, 확률상 네. 어떤 그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신 분은 확실히 나중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자기만의 전략을 세우려면은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학개미 운동 때 참여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사실 그분들이 투자에 흔히 말하는 이 내공이 아직은 깊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기간이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세울 정도의 뭔가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나만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종이와 펜을 딱 꺼냈어요. 네. 되게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워런 버핏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좋다 아니면 한두 종목에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의 한두 종목에 들어가는 게 좋다 이제 뭐 네. 일장일단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더 빠지면 물론 올랐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2,600을 회복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세팅하겠다. 2,200이 됐을 때는 국내 장을 어떻게 해서 미국 장으로 가겠다는 또 미국 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때 자기가 잘 아는 요거는 내가 조금 요 몇 종목은 유튜브도 많이 봤고 레포트도 많이 읽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아.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1, 2년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좀 엣지 있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경험이 분명히 나중에 결과와 상관없이 아주 큰 자산이 될 거고 그 정도의 판단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주식 투자를 1년 했던 10년 했던 한 달 했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 라는 건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민해보고 적어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뭐 일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2차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자기는 정말 우주항공이 될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반도체에 다시 극성수기가 올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자기가 여행업에 있으면 여행업에 대한 뷰가 있으실 거고 그런 쪽에 고민을 해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이 시장에 조금 더 불안감이 적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